쉬는 시간에 시끄러웠어요. 누가? 저희요. 아니 왜? 왜? 누가 시끄럽대? 아니, 지나가면서 계속 저희 저희가 좀 시끄럽다고. 아 니네가 시끄럽게 느껴졌어? 저희 자체. 자, 항등식 28페이지. 자,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해볼 텐데 항등식이라는 것을 해서 오늘 항등식이랑 그 다음에 뭐 나눗셈 나머지 정리. 오늘 항등식을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 지루한 연산은 끝났고요. 항등식 쭉 개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 중1 때 뭐라고 배웠어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그죠? 그래서 자,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항등식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항등식과 반대되는 개념. 방정식. 방정식이겠죠. 왜 방정식과 항등식이 반대가 될까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방정식은요, x값 해에 따라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식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x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등호가 성립하지만 x 자리에 0이 들어가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걔는 항등식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항등식과 방정식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방정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 중요도를 따졌을 때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1차 방정식이 됐든 2차 방정식이 됐든 간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걸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 방정식을 푼다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해를 구한다가 방정식을 푼다였지. 됐니? 그러면은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x값에 뭐가 들어갈지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방정식을 푼다의 의미.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치? 자, 근데 봐봐. 항등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럼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대표적인 얘기가 0 곱하기 x가 0이다 라는 이런 식을 갖고 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이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우리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원래 원칙이 뭐예요? 해라고 하죠.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얘를 해라고 하지. 그치? 그럼 이 해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항등식에서는. 그러니까 보는 포인트가 다른 거야.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x값,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항상 해는 어차피 모든 실수가 될 테니까. 그래야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의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x자리, 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방정식과 달리. 그치? 그러면은 그럼 항등식은 과연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죠? 여기서는 해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항등식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항등식이 되게 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야. 해를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항등식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미정계수라고 할 겁니다. 미정계수. 정확한 뜻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해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값, 되게 하는 값,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오케이? 그리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정계수법. 됐니? 그래서 그 미정계수법을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두 가지가 바로 계수비교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가 항등식의 큰 틀이에요. 됐어? 여기까지가 항등식의 큰 틀이야. 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지. 첫 번째,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해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때 항등식 나왔어. 항등식에 해를 구해라?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해는 모든 실수예요. 라고 하면 모든 다 해는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항등식을 배울 때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값.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값들이 존재하고 그 값들은 누가 되냐면 바로 계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걔를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책 좀 정리할게요. 보세요 그러면. 자, 28페이지에 항등식부터 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항등식 보시면 항등식 등식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으므로 항상 성립하다. 이처럼 밑줄 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등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방정식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방정식은 그래서 뭐다? x의 값에 따라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등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방정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바로 해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항등식을 구할 때는 해보다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 가볼게요. 2번에 항등식의 성질 별표 하나 치세요. 자 항등식의 성질의 별표 그냥 하나 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 값은 0이 돼야 되고 b 값도 0이 돼야지만 x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되니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시면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와 같다. 그러면은 걔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즉 x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라는 것과 a-라는 게 서로 같아야 되고 동그라미 쳐라. a랑 a- 그 다음에 연결 a랑 a- 연결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똑같이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것과 b-라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 똑같이 연결 이어주세요. 그 두 개가 서로 뭐 해야겠다? 동일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되니? 자,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항등식의 성질에서 이 얘기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이 있는데 지금 거기 두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박스 내용 자체는 첫 번째는 1차식인 경우고 두 번째는 2차식인 경우야. 그러면은 큰 틀로 보자면 걔는 하나예요. 하나. 똑같이 좌변과 우변이 같답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이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되니? 근데 책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두 번째 성질이 있어요. 항등식이 갖는 두 번째 성질 메모해 놓으세요. 항등식이 갖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의죠. 이건 정의에서 가져온 거예요. 항등식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돼. 됐니? 그러면 29페이지의 밑에 4번 보세요.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 봐봐. 자,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 보시면 이게 정의인데 모든 x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이게 정의인데 거기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 밑줄, 임의의 x 밑줄,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밑줄.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총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표현 4가지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4가지는 문제에서 직접 그렇게 써주더라라는 거야. 그러니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그 식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 문제는 항등식이구나. 이해되었습니까? 아니면 x의 값 어떤 식을 줬는데 걔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아, 얘 항등식이구나. 그럼 친절하게 그냥 이 등식 주고 나서 어떤 등식 주고 나서 얘는 항등식이에요 라고 주면 좋잖아.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아. 불친절해. 굉장히 불친절해요. 문제에서 이거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 이 식이 항등식에 대한 문제고 그 항등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어서 바로 갈게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핵심인데 항등식의 성질, 지금 2개를 정리했죠? 그 2개를 이용해서 세 번째 미정계수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2가지는 갑자기 생뚱맞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성질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법 중에 첫 번째 계수비교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냥 계수비교법이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수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2번째 미정계수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대입법이죠. 이 수치대입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의 2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의 x 자리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 내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됐죠? 자, 이거 2개가 뭐예요? 미정계수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텍스트 먼저 정리하고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미정계수법 보시면 항등식의 성질 또는 뜻을 이용하여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항등식의 성질 또는 뜻, 성질, 뜻 2개를 이용해서
미지의 개수,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계수비교법 가겠습니다. 항등식의 양변에 있는 밑줄 같은 차수의 항의 개수는 서로 같으므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두 번째 수치대입법 갈게요. 쌤이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죠?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므로 밑줄. 그게 뭡니까?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한 거지. 두 번째 정제 요걸 이용해서 적당한 수. 근데 거기 괄호치고 뭐 곱의 인수를 0으로 하는 값 이거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적당한 수.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지?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보시면 a에 x-2 그 다음에 플러스 bx-3은 x와 같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으로 각각 풀어볼 건데, 자, 각각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계수 비교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써진 요 식이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항등식이라고 하면 요 a라는 것과 x라는 것은 뭐가 돼요? b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요 두 개를 우리가 바로 미정계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더라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 전개를 해줘야지. 왜? 형태가 같아야죠. 얘들아, 어떤 거 비교할 때 형태가 같아야 될 거야. 그치? 나는 감기 몸살에 걸려있는 상태야. 근데 얘는 어제 막 쌩쌩한 애야. 그런 애가 50m 달리기를 해. 그럼 돼야 돼. 불공정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 발로 뛰기 했으면 나는 한 발만 뛰고 얘는 두 발로 뛰어.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두 발로 뛰는 애가 이길 거 아니야, 달리기면. 그치?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 됐니?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좌변을 전개해 보시면 ax-2a 플러스 bx 빼기 3b다까지 써지겠죠. 는 x.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싹 다 x로 몰아보자. 얘를 x로 싹 다 몰아버리시면 얘는 a-b 플러스 b 빼기 1까지 되고 x 이렇게 써지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2a 빼기 3b 이렇게까지 써지고 여기가 뭐가 돼요?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오케이? 둘 다 0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계수 비교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러니 여기 써진 요 0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의미인 거야? 얘는 0 곱하기 x 더하기 0인 거기 때문에 여기의 계수가 그대로 가서 0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써진 상수항이 그대로 0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a 플러스 b가 1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0인 거죠. 자, 이거 두 개를 뭐하자? 연립해서 a값 b값을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a값 b값을 찾아주자. 그러면은 a가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라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미정계수법 중에서 무슨 방법? 계수 비교법이라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그럼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수치대입법.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풀자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수치대입법은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항상 계산은 연립방정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치 대입법은 연립 방정식으로 대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잘 봐. 식이 a x-2 더하기 b의 x-3 얘가 x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에서 x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쌤이 x 자리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미정계수가 몇 개야? 두 개죠? 내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두 개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웠을 때 생각해봐. 문자가 두 개면 식은 몇 개여야 돼요?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그럼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식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숫자를 대입해서. 됐니?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는데 숫자를 몇 개 대입해야겠어? 두 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숫자라는 얘기는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여기다가 저는 100이 좋아요. 그래서 100 집어넣는 미친놈은 없겠죠. 저는 남자라면 세 자릿수부터는 봐야죠. 괜찮아요. 네,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이제 시험 점수가 절대 100이 안 나오겠지. 근데 웬만하면 좀 빨리 풀고 좀 간단하게 푸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쌤이 x자리에다가 첫 번째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0이 되고 여기가 2가 돼서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0이 되고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얘가 2죠? 그죠? 그럼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얘가 0이 될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a가 될 거고 여기가 x니까 3 집어넣으면 i가 3 나오고 끝. 이렇게 풀 수가 있죠. 되니? 그래서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수치가 더 간단한.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잘 봐. 결론.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학이 무슨 대학교에서 진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입시 수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등 과정은 결국 입시 수학인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게 풀리는 걸로 가야겠죠.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게 쉬운데 굳이 치고 수치대입법으로 풀 필요도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항등식의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 두 가지는 다 사용이 가능한데 어떤 문제들은 계수비교가 편한 게 있고 어떤 문제들은 수치대입이 편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하시다 보면 얘가 수치대입이 편하겠다, 계수비교가 편하겠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건지만. 오케이? 됐지? 근데 그냥 뭐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거나 특히 이제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된다면 수치대입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수치대입법이 좀 더 많이 나와요. 많이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수치대입법은 뒤에서 이어지는 다음 단원인 나머지 정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정리를 쓸 때 수치대입법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중요도를 놓고 보자면 수치대입법이 좀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지? 넘기세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자, 항등식비 나와있는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어떤 거 풀어보냐면 자, 거기서 이제 2번 보시면 1번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자, 1번에 2번을 보시게 되면 A에 x-1 곱하기 x-2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더하기 B에 x-2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대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돼. 오케이? 근데 계수 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보시려면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얘는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항해가지고 싹 다 정리하시면 a 마이너스 1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있는 거 볼게요. x가 이거 두 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bx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전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a죠. 자, 플러스 2a니까 여기다가 쓰시면 플러스 2a 빼기 2b 빼기 플러스 c가 얼마다?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이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 0이 돼야 될 거고 얘도 얼마? 0이 돼야 될 거고 얘도 이만큼도 얼마? 0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 A가 일단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A에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인 거지? 그지?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 빼기 6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C가 0인 거니까 C는 얼마? 4다 라고 해서 이렇게 3개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필수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2번 보시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게 2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구나 미안 2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 빼기냐 빼기 2라고 되어 있고 얘가 a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bx 곱하기 x 빼기 2 되어 있죠. 그치?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길어 c x 플러스 1이다 까지 이렇게 써져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항등식을 구해라. 항등식에서 A값, B값, C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와 B와 C가 다 뭐야? 미정 계수지. 그치? 미정 계수죠. 자, 이 미정 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미정 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잘 봐. 미정 계수를 구하는데 얘를 싹 다 전개해서 2차식으로 정리해서 얘처럼 풀어줘도 돼? 안 돼? 돼? 안 돼? 되죠? 내가 얘기한 방법이 지금 뭐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계수 비교야? 수치 대입이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계수 비교죠. 그죠? 계수 비교죠. 오케이. 막 애들 갑자기 이제 두 개니까 혼동해가지고 뭐야? 계수 대입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럴 수도 있어. 수치 비교 막 이런 적도 있어요. 헷갈립니다.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인데 이제 막 쌤이 말하다 보면 수치 비교 막 이럴 수도 있어.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봐봐. 그러면 얘를 싹 다 전개해서 2차항으로 풀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성질로 풀어도 돼. 근데 귀찮아. 선생님 왜 계수비교법으로 안 풀어요? 귀찮아. 이유는 딱 하나야. 귀찮거든. 이거 다 전개해서 하기 귀찮은 거야. 별 이유 없어요. 선생님 꼭 이 문제는 수치 대입으로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계수비교로 풀면 돼요. 시간이 널널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꼭 계수비교로 풀어야 돼요? 아니, 이거 수치 대입으로 풀어도 돼요. 1 집어넣고요, 2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간단한 거 0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문자 3개니까 식 3개 세워가지고 연립하면 돼요. 왜 똑같이 답 이거 나와요? 정답이 없어요. 뭘 꼭 풀어라 라는 얘기가 없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에서 무조건 계수비교법으로 풀어라, 그럼 당연히 그러면 점수 맞춰야 되니까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풀어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편한 거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너무 항일 복잡하니까 너무 기니까 수치 대입을 해볼게요. 자, 수치 대입인데 적당한 숫자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막 저기는 선생님 저는 큰 숫자가 좋아요. 그래서 막 만 집어넣으면 안 돼. 아니 그래 안 되는 건 아니야. 돼. 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배우다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저는 10의 4제곱이 좋은데요. 알겠지? 너도 되는데 나한테만 배웠다고 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x자리에 뭐부터 집어넣을까? 줄여주는 게 좋겠죠? 여기가. 그럼 x에 뭐부터 집어넣을까? 0부터 집어넣읍시다. 자, x에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요 0, 0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남지? 그럼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a. 여기는 0, 여기도 0수. 그러면은 a 값 얼마? 1 나오죠? 그죠? a1. 이거랑 다른 식이야. a1.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뭐 집어넣을까 이거는? 1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6 빼기 2니까 얼마가 돼요?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이만큼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럼 요것만 남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3b 이렇게 써지겠죠. 그치? 그럼 b값 얼마?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자리에 뭐 집어넣어볼까요?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2. 그죠? 그 다음에 x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4,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4랑 8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2 집어넣으면 여기 0, 여기도 0, 여기만 남으니까 2, 3, 6C 이렇게. 그래서 C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A값, B값, C값 다 구했다. 됐니?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다? 바로 수치 A법이다. 수치 비교 아니라고. 자, 수치 A법이다. 됐죠? 두 개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봐봐. 자, 3번으로 가는데 2번, 1, 2번과 3번의 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문제에서의 차이점인데 여기 좀 보세요. 자, 1번 문제에서요. 필수예제 1번 문제에서 거기다 밑줄 쳐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밑줄.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요. 2번 문제에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밑줄. 자, 근데 3번 문제 보시면 항등식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걔는 뭘 해야 되냐면 거기다 밑줄 쳐볼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수치 대입법. 응? 아닙니까? 수치 대입법? 아니요. 얘는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라고. 얘들아, 1번이나 2번처럼 친절하게 항등식이다 라고 주면은 좋은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항등식이라는 텍스트, 그 항등식이라는 글자를 잘 안 준다. 돌려 말해. 고등학교 문제들 대부분. 알겠니? 근데 중학교 때도 돌려 말해요. 사실 돌려 말하는데 중학교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중학교 때는 범위가 짧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많거든. 근데 봐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어디까지냐면요. 여러분들 책으로 치면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적으면 거기 요만큼이에요. 적으면 중간고사 범위 적으면. 왜냐면 이 한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니까. 학교 시험 범위가 이렇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그치? 중학교 때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봐봐. 중학교 때는 범위가 짧으니까 이런 표현들 같은 거 금방금방 외워서 외울 수도 있고 금방금방 아니까 까먹는 게 좀 덜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워낙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느 단원의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찾는 게 먼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두 개 나오면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함수 두 개겠네 이러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다항식의 연산일 수도 있고 곱셈공식 문제일 수도 있고 함등식일 수도 있고 벌써 우리 세 주제 배웠어. 근데 나머지 정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 조립대법 문제일 수도 있고 인수정리 조립대법 이용한 고차식 인수분해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계속 길러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의 어떤 단원의 어떤 내용 문제였는지 내용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그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아, 항등식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하면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치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어떻게 떠올라야 되냐면 이 글을 봤을 때 아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 됐어요? 이런 거를 쌤은 이런 거를 문제 해석력이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도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풀어가시면서 단원 순서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생각해봐. 시험 문제 생각해보면 시험 문제에서 유형명, 쌤처럼 유형명 적어주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문제 띡 하나 나온 거야. 그것도 뒤죽박죽으로. 근데 중학교 때는 범위가 작으니까 금방 됐는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많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문제 어디 단원에 어떤 내용이 오는가를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을 잘 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시험을 잘 본다고. 알겠니?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건 수학 실력 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단원의 문제였는지. 알겠어요? 지금이야 조금밖에 안 배웠으니까 금방금방 기억하지. 그게 쌓인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 수능까지 하고 있는 거야. 수능은 3권인데 3개 과정인데 문과든 이과든. 이과는 이제 비하인드로 깔린 것까지 하면 6개 과정이고.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 풀어보자 라는 건데 지금 문제 그 식의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K-1 그 다음에 X 플러스 K 플러스 1 Y 마이너스 K 빼기 7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요 식이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일까를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데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x가 xy가 미정계수야 K가 미정계수인 거야. xy가 미정계수인 거죠. 이 말이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K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xy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미정계수, 즉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식을 정리하는데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해됐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자 그러면 K가 있는 거 한번 해볼게. 2KX죠. 그럼 계수 여기 2X 써주고 얘는 없고 여기 KY니까 플러스 Y 이렇게 써주고 여기 K 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써보자. 자 나머지 거 써보면 뒤에 마이너스 X 써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Y 써질 거고 마이너스 7은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 얘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가 0이죠. 얘가 0이고 얘도 0이게 돼야겠다라는 거지. 됐니? 따라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인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7이 0인 거죠.
두 개를 연립해서 x, y 값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x는 -2, y는 5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4번 보세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밑줄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밑줄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자, 그러면 플러스 3y 마이너스 xb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 빼기 3y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x,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질문 여기서 미정계수는 뭡니까? 미정계수는 뭐예요? a와 b죠. 그치? 그러면은 이 식을 지금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요 식을 전개해서 뭐와 뭐로 묶어줘야 돼요? x가 있는 것과 y가 있는 것으로 분류를 먼저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왜? x와 y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개부터 해볼게요. 자, 분류하자. x 있는 것부터 써보자. x 있는 거. 자, x 있는 것부터 써보면 ax죠. a네요. 그죠? 그 다음에 b 요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x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y 있는 거 써보자. y는 마이너스 2ay니까 마이너스 2a 써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b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겠죠. 얘가 얼마? 0. 따라서 요 자리랑 요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0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a-b 플러스 2가 뭐야?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겠지. 그치? 두 개 연립해 주시면 a 값, b 값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항등식의 기초적인 내용, 특히나 미정계수법. 우리가 미정계수라는 게 어떤 건지를 공부를 좀 해본 겁니다. 됐죠? 됐죠?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다음 시간에 자 항등식과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있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싹 다 끝낼 거예요. 자, 항등식을 잘 복습을 해놔야지만 나머지 정리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등식 복습들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쉬세요.